제가 정말 이렇게 성규 형에 대한 칭찬하는 걸 정말 안 하는데 웬일이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테리가 너무 보고 싶네요. 테리가 있었으면 좋겠네. 테리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성규 형이든 저든 오빠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죠 형? 맞아. 저희 인사하고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차렷 인사. 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저희 부산국제영화제 방역 자문단의 확인을 받아서 마스크를 벗고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짧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신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시민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인사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리호 연출 조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성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리호에서 타이거박 역할 맡았던 배우 진성규입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와 잘생겼다. 성식이 매기는 배우님. 거지? 아니 저를 계속 매기는 매기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승리호에서 태호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입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인사드리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녁이었죠. 바로 이 자리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식을 시작을 하면서 영화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송중기 배우님의 아주 또 매끄러운 진행과 함께 네. 시작이 됐습니다. 최민식 배우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멘트를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 이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다르구나. 이 뮤직뱅크에서 아시안 뮤직 어워드까지 이어지는 그게 뭐였죠? 맞아요. 송 MC는 거의 송혜 선생님이 있는 송씨 집안의 자랑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네. 매 개막식이 사회라는 건 뭐 큰 책임이자 영광이기도 하지만 올해 특히 팬데믹을 뚫고 네. 열리는 이 영화제의 사회를 맡았다는 건 굉장히 특별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원래 작년부터 약속이 돼 있었어요, 사실.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못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개막식을 하는데 그냥 처음에 든 생각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이유가 정말 저는 뭐 너무나 그 경험도 아직 적은 후배지만 많은 영화 선배님들이 앞에서 앉아 계시는데 다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신 게 느껴져서 심지어 막 임권택 감독님도 와주시고 임상수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최민식 선배님, 박해일 선배님 앞에 계신데 아유 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신구 세대가 다 합쳐져서 영화제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어떤 마음들, 염원들 같은 것들이 느껴졌던 어제 개막식이었던 것 같아요. 진성기 배우님은 극한 직업 이후로 2년 만에 뵙는 건가요? 네, 2년 네.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올해는 승리호뿐 아니라 테일이라는 작품도 함께 하기도 했고요. 네. 뵐 때마다 이제 뭐 배우로서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해 또 올해는 또 부산영화제 어떤 다른 느낌으로 찾아주셨는지. 저는 근데 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느낌보다는 늘 같은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늘 뭔가 축제 같고 그리고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 속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바다와 날씨와 맛있는 먹거리와 뭐 그런 것들 그 변하지 않게 저한테 늘 좋아서 계속 또 오고 싶고 또 하여튼 영화 할 때까지 계속 오고 싶어요. 점점 커지는 환호와 인기도 느껴지시는군요. 오늘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여러분 네, 여러분 동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세호 감독님은 또 부산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신데 송중기 배우와는 늑대소년이 2012년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해운대 백사장 야외무대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도 또 인사를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서로의 어떤 변화? 그 사이에 그 10년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옆에서 또 송중기 배우와 함께 10년 만에 다시 찾은 부산영화제 어떤 기분이신가요?
정말 햇수로 10년 만에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여기 송중기 배우와 같이 늑대소년이 첫 선을 보였던 자리가 바로 이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시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앞으로 좀 10년 만이 아니고 4년 만에 뭐 3년 만에 이렇게 자주 오는 그런 부지런한 감독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늑대소년 때 여기 모이는 사람들만 극장에 와도 정말 흥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는 바로 또 700만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하면서 아주 큰 히트작이 됐죠. 그리고 또 10년 만에 감독님 승리호라는 작품으로 또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승리호에 대한 또 본격적인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승리호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분에 초청이 돼서 오늘 저녁을 포함해서 총 3번의 상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이 영화가 바로 또 상영 후에 또 GV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리호에 대해서 감독님만의 방식으로 이 영화는 이런 영화다 라고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리호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나오는 영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나오는 영화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의 대부분들이 어떤 영웅이나 초능력자나 아니면 뭐 우주적인 귀족이나 굉장한 엘리트거나 뭐 이랬는데, 이 승리호 영화에서는 우리나라 한국말을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옆집 총각처럼 보이기도 하고 뒷집 아저씨처럼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나오는 영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전직 엘리트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동네 총각 같은 느낌의 김태호라는 역할에 대해서 또 감독님처럼 송중기 배우님의 표현으로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다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전형적인 소시민 캐릭터라고 저는 봤어요. 굉장히 시야가 좁고 자기만 알고 남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인물로 봤고, 어느 면에서는 감독님께서 다 창조하신 작품이지만 감독님과 늑대소년들도 함께했기 때문에 감독님의 작품에서의 남자 캐릭터가 비슷한 결이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났다면 매력이 없는데 결국은 항상 감독님께서 뭔가 이게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감정들을 끝에 많이 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2편밖에 감독님과 안 했지만 그런 면이 김태호한테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좀 느껴져서 좋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소시민 캐릭터라서 더 제가 정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허세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감독님 작품이 다 허세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진짜 뚫린 배기가, 양말만 봐도 느껴지는 그 허세 그렇죠. 없음. 네, 그게 다 진짜 배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좋았죠. 보통 사람인 소시민 김태호의 성장을 다룬 이 영화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 더불어를 함께 책임지고 계신 타이거박. 그렇죠. 타이거박은 어떻게 이 캐릭터를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진성규 배우님? 뭐 어떻게 우락부락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크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 더불어질 수 있는 어떠한 좀 그 우주와 한국 사람과 그리고 외국 사람들, 세계인들 사이를 약간 이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인데 저기 외국물도 먹은 것 같고 저쪽 사람인 것 같은데 한국말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진짜 그 더불어란 말에 딱 맞는 그런 캐릭터가 근데 아닌가. 그게 더불어라는 말이 우리가 나와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더 느끼긴 했어요, 사실 촬영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성규 형에 대한 칭찬하는 걸 정말 안 하는데 웬일이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 듣고 싶어요. 해줘. 네. 성규 형이 실제로도 실제 진성규라는 저한테는 선배님이고 형이지만 사람 자체로도 그 더불어라는 이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존재였어요. 유해진 형, 우리 김태리 배우, 테리가 너무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네. 여기 테리가 있었으면 좋겠네. 아닙니다, 여기까지. 근데 아까도 오자마자 진성규 배우님이 아니라 김태리 배우가 왔었어야 한다고 그 그렇게 얘기만 또 지금 한 구박을. 수십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성규 형이 중간에서 정말 다 이어주고 형이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모습이 타이거박에도 투영이 돼서 실제로도 그런 약간 좀 시너지가 있지 않았나?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지구에서 거친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선배님. 네. 두 분의 아름다운 우정 영원히. 네. 그래도 테리가 아닙니다. 지구에서 굉장히 거칠게 살아왔었던 타이거박의 과거를 생각하면 진석윤 배우님의 필모그래피에서의 이미지와도 굉장히 연결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희도 사실 범죄도시에서 봤을 때는 참 우락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쵸. 그렇죠. 네, 거친 사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더불어가는 그런 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호라는 작품은 그 SF 영화 이 장르의 레거시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과연 SF 영화의 미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또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 분은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좋아하셨던 어떤 SF 영화 아니면 SF적인 어떤 순간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정말 80년대에 아주 그런 E.T. 같은 그런 작품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형 먼저. 네, 진석규 배우님. 저는 그게 막 공상 과학은 아니지만 네. 약간 판타지적인, 저는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받았던 그 어렸을 때 그 가위손이라는 영화에 그 조니 데뷔 했던 그 에드워드. 네, 에드워드. 그때 그 얼음을 잘라서 눈을 만드는, 눈이 만들어서 그 여자 배우를 위해서 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도 머릿속에도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참 SF 그리고 판타지 이런 영화를 하고 싶다, 너무 해보고 싶다, 저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게 저한테는 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맞는 그 어떻게 보면 SF를 되게 기술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SF의 본질은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가위손에서 보여줬었던 상상력이 우리의 영화적인 두뇌를 얼마나 아주 깨게 만드는가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송중기 배우님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상상력이 SF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져서 좀 제 성향인 것 같은데 약간 동심을 이렇게 건드려주는 면이 있으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조성희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성규 형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SF가 구니스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그 학기가 거의 끝마칠 쯤에 이제 교재는 다 내용이 진도가 나갔으니 선생님들이 가끔 이렇게 영화를 틀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틀어주신 영화가 구니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면서 정말 신나하면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서도 한 번 더 봤을 때도 그 감동이 고스란히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리호를 선택할 때 그 시나리오, 그 영화가 생각이 났었는데, 우리 영화도 좀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구니스처럼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그냥 판타지는 있었죠. 네. 그렇게 모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영화를 승리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그 동심이라는 건 결국은 편견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보면 꽃님이가
업동이를 보고도 성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편견 없음 그것이 바로 동심과 연결된 또 그렇죠. 조성희 감독님의 세계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조성희 감독님은 사실 SF 매니아시지 않으셨어요? 네, 좋아합니다. 네. 네. 저도 뭐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영화들 그 이제 말씀하셨던 뭐 E.T.나 뭐 백투더퓨처도 그렇고 뭐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 80년대 미국 블록버스터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받았던 감동을 승리호에서 조금 따라해보고자 조금 제가 받았던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호에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예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음악도 그렇고 그쵸, 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아저씨 분들 제 나이 또래 아저씨 분들 보면은 아 옛날에 저런 영화들이 있었지 뭐 그렇게 봐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어린이들 뭐 꽃님이도 그렇고 순이도 그렇고 말보다 그림이나 글로 되게 진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성희 감독님이 사실 산업 디자인 전공이시고 또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두 분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감독님이 이렇게 막 말수가 많으신 편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벌크업 돼서 근육은 많으시지만 저희 오늘 저 아까 마동석 형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감독님이 원래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승려인데 오늘 범죄도시 영화가 막 생각나고. 아 진짜 감독님 팔 한 번만 걷어주시면 안 돼요? 타이거박을 지금 노리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감독님이 그 본인의 마음이나 어떤 전달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말보다는 그림이나 글로 전달했던 혹시 기억 같은 거 있으세요? 그림으로 표현했다거나? 저는 뭐 따로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첫 만났을 때 네. 사실 감독님이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고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건 전혀 모르는 정보가 없을 때 처음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이고 그리고 승리호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그림을 막 그리셨어요. 그 승리호 지금 나오는 그 승리호의 모든 디자인을 그때 다 머릿속에 다 생각해 놓고 계셨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었죠. 그때 이제 감독님 그림 실력도 알았고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이제 서로 뭐 생각한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감독님이 그림으로 그 캐릭터의 의상, 헤어 이런 것들을 또 다 그려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결국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정말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스타일들은 감독님의 거의 100%의 그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한 거거든요. 사실 영화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가장 큰 예술이다 보니까 그 예술 안에서 그걸 창작한 사람의 머릿속에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배우들한테 있어서 꽤 큰 믿음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엄청난 믿음이고요. 네. 그거는 왜냐면은 감독님께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를 결국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게 디렉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정말로 고스란히 다 전달시켜 주셨고 저에게 있어서는 성규 형 말씀하신 것도 전 너무나 동의를 하고 제가 촬영 직전이 아니죠. 한 촬영 시작하기 굉장히 좀 오래전에 한 7, 8개월 전에 감독님 사무실에 갔을 때 감독님 방에 현재 저희 포스터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제 사무실 제 방에는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만한 직사각형으로 된 검정색 종이에 승리호 그 우주선을 감독님이 이렇게 방에다가 배치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벌써 뭐 어디 디자인팀에서 나왔나 했는데 감독님이 그리셨다고 직접. 그죠 감독님? 네. 그래가지고 감독님 저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하고서는 그냥 뭐라도 이렇게 좀 영감을 받고 싶어서 근데 우주선을 봤을 때 이 영화의 색깔이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랑 좀 다르게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낡고 해지고 녹슨 우주선을 딱 그려놓으셨는데 멋있었어요. 거기에
조금씩 제가 약간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저곳에서 몇 달을 또 생활할 그 네, 공간. 우리 영화의 색깔이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전혀 빠를 것 같지 않게 그려놨었는데 네. 빠를 것 같지 않게 전혀 빠르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빠르지 않을 속도 것 엄청 같이. 느릴 것 같은.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뭉툭한 어떤 딱정벌레 같은 느낌의 그거였는데 그게 변신을 하는 그거는 제가 빠르게 조종하는 연기를 잘해서 맞아요 빠르게 조종하는 연기를 너무 잘했고 또 빠르게 또 CG를 잘해가지고 아무튼 이 영화에는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것들 그리고 다양한 익숙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주 개발 기업이자 또 병든 지구를 대신하는 또 새로운 도시의 UTS라는 게 나오고 노동 비자인 LB12 뭐 이런 거 그리고 인공 중력 막 새로운 시대의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술 이런 것들 많이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여기 영화에 쓰지는 않았지만 혹시 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봤다 하는 어떤 아이템 같은 게 있으세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설계하고 그 설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듬고 할 때 네. 굉장히 그 영화에는 안 나오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주 엘리베이터다 그러면은 뭐 우주 엘리베이터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고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이 몰려 있고 지상 몇 미터에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바이블로 만들어 놨었어요. 아, 뭐 고속터미널은 어디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미국에는 한 뭐 40몇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는 그 설정 놀이가 재밌어서 뭐 그때 했는데 사실 괜한데 힘을 빼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에는 굉장히 너무나 그 진보된 기술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현찰도 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수레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공구 같은 거는 그냥 지금 쓰는 공구랑 똑같이 쓰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주선을 운전할 때도 굉장히 몸을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영화의 어떤 인간을 보여주고 또 어떤 힘든 노동 그리고 액션의 박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아직 지금도 쓰고 있는 기술들을 그때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고스톱 기술도 계속 이어져서 쓰고 있는 네. 영웅문 같은 책도 다시 또 읽고 있는 그런 어떤 신구가 자연스럽게 조화된 그 미래의 모습이 더욱더 사실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 타이거 바악 같은 경우는 뭐 이름도 이름이지만 그 문신으로 봤을 때 이미 타이거인 느낌이 확 들잖아요. 네 사실 잘 보이지 않았겠지만 등 뒤에 타이거 있었거든요. 아, 그걸 매일 그리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매일 그게 이제 매일 그리기는 너무 힘이 드니까 보이는 그 부분은 자체를 판박이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부터 붙이고 촬영 끝나면 지우고 집에 가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게 콜 시간이 제일 빨라가지고 저희 배우들이 이제 아침에 분장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는 콜타임이라고 하는데 콜타임이 가장 보통은 한국 영화 현장에서는 이제 후배들부터 먼저 도착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가야 되는데 형이 항상 1시간 반 제일 빨랐어요. 온몸에 그 판박이를 붙여야 돼서 그래서 매일 고생이 붙이고 많았죠. 지우고 그 머리도 막 그 드레드 헤어라고 드레드 하나요? 헤어, 네. 하니까 웃으면 안 되는 건데 형이 그때 담이 오는 거예요 계속 목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형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무거워서 그런가 뭐 그게 아니고 드레드 헤어 때문에 이 진짜 머리를 한 거라서 형이 잘 때 베개를 이렇게 못 뺀대요. 맞아요. 맨날 이렇게 옆으로 하고 자야 돼서 그리고 그 머리를 드레드는 또 감아야 냄새가 날까봐 네.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 반 참다가 네. 한번 감았어요. 근데 네. 이게 감을 때 조심하라고 한 거는 잘 말려야지 냄새가 안 난다고. 근데 이게 정말 감고 말리는 데만 1시간 40분이 2시간 정도가 걸려요. 왜냐면 이게 너무 촘촘한 섬유라 물을 털고 털어도 이게 한 1시간 40분 말려도 안 털려요. 그래서
마지막은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야, 그러다 그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자다가 또 한쪽으로 이게 배다가 이렇게 돌리고 싶으면 이게 해서 다시 일어나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또 베고 이렇게 자고 그러거든요.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담이 오신 거였군요. 네, 담도 많이 왔었어요. 거의 산업재해 아닙니까 그 정도면? 네. 근데 배우들한테는 이제 세트로 들어갈 때 이 영화가 비로소 좀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캐릭터들 같은 경우, 그걸 마침내 입었을 때 배우로서는 정말로 이 캐릭터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진성규 배우님. 진성규 배우님? 네. 저요? 네. 선배님, 네. 선배님 집중하세요. 네. 선배님, 네. 네. 저는 진짜 정말 그러니까 이런 SF 영화에 제 모습이 아닌 모든 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분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문신을 하거나 머리를 하거나 이게 조금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 이렇게 화면 속에 저희가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 참 다른 사람으로 내가 그 자리에 다른 인물로 다른 생각으로 존재한다는 게 좀 되게 그 현장 자체도 저한테는 판타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게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개념에 있어서는 확신하건대 네, 형도 그런 건 없었던 거.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님께서 처음에 잡아주셨던 비주얼이 결국 다 그게 실제화가 됐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태프들도 너무나 잘 만들어 주셨고, 저도 마지막에 옷을 다 입고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태호의 인이어였거든요. 그걸 차면은 항상 확신이 있었어요. 김태리 씨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대화는 해본 적은 없는데 제 그냥 예상에는 유해진 형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확신이 덜하지 않으셨을까? 왜냐면은 업동이를 결과를 본 적이 없잖아요. 혜진 그쵸. 형 본인의 캐릭터인데 그렇죠. 네. 항상 그 초록색 쫄쫄이 옷을 입고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혜진 형 말고는 저희는 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근데 정말 송중기 배우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란 게, 앞으로 아마도 배우라는 직업으로 계속 살아가신다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해외만 봐도 지금 마블 영화라든지 모든 영화들이 이제 실제로 현실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반응하는 배우의 연기 이상으로 상상력이 되게 동원되는 연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번 작업이 그런 면에서 업동이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배우로서 새로운 근육 같은 걸 만드는 어떤 시간이 아니셨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송중 배우님 어떠셨어요? 와, 새로운 근육이라는 표현이 그러네요.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근육이라는 표현이 참 멋지고 좋은데 그 근육들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래도 즐겁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감독님, 특히 감독님께서 정말 한 7할, 8할 이상으로 다 저희한테 이해가 가게끔 해주셨고, 너무나 최고의 스태프들이 이해가 되게끔 너무나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현장인데 쉽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 새로운 근육이 결국 저는 또 협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결코 배우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새로운 협업이라는 근육들이 더 만들어지면 뭐 너무 좋죠. 네. 정말 그런 협업이라는 것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기분 좋은 우연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절대 영화 제작비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올 수 없는 없죠. 네. 엄청난 게 있죠. 네. 이 승리호 중에서 배우분들이 현장에서 아주 뭔가 기분 좋은 우연 속에서 탄생한 것 같은 그런 장면이 기억나시는 장면들이 있을까요? 진성규 배우님도 원래 대본에는 없었지만 뭔가가 현장에서 만들어진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단순히 애드립이 아니라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희 꽤 많아요. 네. 뭐 저희가 주로 다 혜진이 형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약간 배우들이 결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 배우들이 다 뭔가 이렇게 지금 현재 감독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에서 크게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선봉장이 혜진이 형이었는데 혜진이 형께서 굉장히 신선한 대사를 한 글자라도 한 문장이라도 쳐주시면 그런 것들이 저희 캐릭터들 관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장면들은 많아요. 그게 저는 고스톱신이었던 것 같고 저 예고편에 나왔었는데 형이 그러죠. 입 좀 다물어 그러면은 난 입 벌린 적이 없는데 업동이는 입이 없어요. 근데 불빛만 이렇게 있죠. 네. 그렇죠? 네. 혜진이 형이 난 입이 없는데 그게 형의 애드립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짜릿짜릿할 때가 있었고 형의 그런 애드립 하나로 저희 관계 형성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 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업어오신 분이시네요. 업고 다녀야 될 업동. 업고 다녀야죠. 감독님, 여기 지금 사실은 김태리 배우가 함께 계시다면 가장 완벽한 어떤 합이었겠지만 오늘도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죠. 이 또 사람이 없을 때 칭찬을 해야지 또 민망하지 않기 때문에 칭찬이든 혹은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김태리라는 존재는 세 분에게 어떠한 자극 또 어떠한 또 영감, 어떠한 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동료였는지, 협업자였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태리는 정말 제가 배운 배우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많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너무 많이 고민하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또 너무나 유연하고 이런저런 변화에 항상 열려 있고 그리고 자기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작업하면서 이런 작업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은 그런 진지함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존경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테리 씨는 본인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같이 테리 씨와 김태리가 캐스팅 되고 난 이후에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선장 캐릭터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모르던 부분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특히나 뭐 그런 외모 뭐 의상이나 헤어도 그렇고 그 캐릭터의 지나온 역사도 그렇고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그 단단한 그 선장을 만들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창조한 그 선장을 감독이나 뭐 작가가 창조했다기보다 김태리 본인이 거의 이 인물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물을 만들어가던 과정에 대한 얘기를 감독님이 해주셨다면 두 분 배우께는 김태리 배우와 함께 또 연기하면서 또 어떠한 호흡들을 또 주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배우 대 배우로서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저의 약간의 뭐 삶을 살아가는 철학 중에 하나가 뭐 좋은 배우, 뭐 좋은 직업을 갖기 전에 일단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테리는 참 좋은 배우인 건 알았지만 정말 지내면서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진짜 한 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네, 진짜 어떠한 뭐 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본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저 열어놓고 그 사람을 온전히 봐주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부족한 걸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그 뭐 준기나 혜진이 형님이랑 같이 감독님하고 다 얘기하고 맨날 놀면 그냥 그렇게 좋았어요. 뭐가 없는데도 그렇게 좋았고 연기를 하는데도 참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잘 못해도 조금 그래도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형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김태리라는 배우를 저는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배우로서는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더라도 그냥 사람 김태리로서도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장선장이랑 비슷한 느낌이 많았고, 그렇게 작은 체구의 친구가 너무나 그릇이 크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솔직히 성경이랑 예전에 촬영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저희도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작품을 할 때 좋은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고 싶거든요. 좋은 스태프들, 좋은 배우들하고. 저 사람이 좀 그러면은 같이 하기 싫다는 사람 솔직히 있어요. 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누구한테, 그죠? 근데 형이랑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복을 받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김태리 씨가 차지했던 부분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김태리 씨가 했었던 칭찬 중에서 진성규 씨 기억나는 칭찬, 아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칭찬이 오빠 뭐 이 정도. 오빠가 칭찬인가요? 그 뉘앙스가 중요한 거군요. 칭찬이라기보다 네. 사실 진심 어린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칭찬이라기보다 테리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성경이든 저든 오빠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죠 형? 맞아. 선배님 뭔가 하지 말라는. 그 안에서 약간 규율반장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좀 들기도 하죠. 테리야 맥주 한 개만 더 시켜. 오빠. 예를 드니까 제가 무슨 뉘앙스인지 정확하게 알겠네요. 내일 네. 촬영. 알았어. 네. 감독님이 사실 이렇게 선한 본성으로 절대 하지 못했던 어떤 기합 같은 걸 다 넣어주신 것 같다는 선장이었어요. 생각이. 진짜 장선장이셨네요. 네. 이 송중기 씨, 이 태호라는 캐릭터는 아이를 자기의 말하자면 실수로 잃은 되게 아픔을 그쵸. 가진 아버지인데, 또 그런 어떤 개인적인 무게가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승리호 팀과 함께 있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이 좀 무심한 데서 나오는 코미디옥 같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 이 캐릭터의 어떤 면 균형을 잡는 것이 결국은 이 영화의 균형을 잡는 것과 이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제가 티는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고민했던 지점들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감독님한테 그랬는지 제가 제작사 대표님한테 그랬는지 촬영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영화를 봐주시는 관객분들이 송중기라는 배우가 부성애를 가진 아기를 대하는 감정을 받아들여 주실까? 그게 제가 거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제가 이 영화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대중분들께서 송중기라는 배우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표현하는데 공감을 해주실까? 제가 그게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저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영화에. 근데 지금도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감을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협업 덕분에 제가 그걸 좀 그래도 극복할 수 있었고, 밸런스 맞추는 거는 걱정이 없었어요. 워낙 그냥 됐는데 제 혼자만의 고민이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혹시나 깨트리지는 않을까? 무슨 송중기가 아빠 역할을 해, 공감이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밸런스를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고민을 꽤 많이 하긴 했었어요. 네. 하지만 그 아빠를 바라보는 순이의 얼굴이 결국은 이 사람이 아버지구나를 더 느끼게 해줬다고 저는. 또 그 배우의 또 힘이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또 그 어린 배우가 또 그만큼의 에너지를 서로 그냥 리액션, 액션을 받고 맞아요. 하는 그 분위기가 결국은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 속에서 송중기라는 배우의 또 새로운 또 아버지의 모습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네. 여러분들이 또 맞이하게 되셨던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사실 감독님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처럼 하나의 영화, 하나의 작품이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지금 반응한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한국 관객, 한국 영화 이런 게 굉장히 무의미한 어떤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승리호를 제작하실 때도 이 높아진 관객들의 어떤 뭐 테크니컬한 어떤 눈높이도 분명히 또 있으셨을 테고, 관객들의 이 무국적성, 결국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같이 또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이 무국적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정말 최근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그 변화의 속도조차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승리호를 시나리오 쓰고 만들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 스스로도 굉장히 회의감과 싸우면서 작업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2021년 한국에 이 얘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관객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 이게 우리 지금 사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이게 이 영화가 그래서 뭐 존재 이유가 있는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작전을 짜게 되고 본의 아니게 머리를 굴리게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무용해졌다. 왜냐면은 많은 작품들이 이제는 한국에서만 소비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그렇고, 그래서 남은 것은 정말 그 스토리 본연의 힘, 그리고 상상력,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범인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더 좀 그런 이야기들을 더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도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어제 감독님하고 잠깐 한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느꼈어요, 기자님. 제가 저번 주에 그 보고타라는 영화 때문에 해외 촬영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키프로스라는 그 유럽의 섬에 가서 찍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죄송합니다. 섬에 가는 비행기가 굉장히 작아서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외국인들만 있잖아요. 네. 제 주위만 해도 외국분 3분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다운받아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제 주변에만 비행기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경비행기라서 그렇게 3명이나 보고 있으면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고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있으면 외국인들이 오징어 게임을 또 보고 있어요. 제가 밥을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국, 당연히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얘기로 시작해서 얘기하다가 최근에 나 재밌게 본 거 있어, 뭐 우주에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봤는데 그게 나야.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게 나야. 그랬었어요. 그게 너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봤어? 너무 재밌게 봤대요. 뭐가 재밌었니? 왜냐면은 한국 감독님, 한국 배우들이 만든 한국 작품이라서 과연 우리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을까? 뭐가 재밌어 하실까? 막 기사가 뜰 때도 넷플릭스에서 승리호가 막 어디서 1위 했다. 기사로만 보니까 이렇게 피부로 못 느꼈었는데, 그렇죠. 못 느껴지죠, 사실은. 거기서 재밌다고, 이런 게 재밌었어, 저런 게 재밌었어 하니까 기분 좋기도 한데 잘 만들어야겠다는 또 책임감도 들고, 이번에 해외 촬영 갔다가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뿌듯하기도 했고, 약간 조성희 감독님 맨날 제가 놀리고 장난쳐서 그렇긴 한데 감독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보고 싶더라고요. 네. 감독님 말고요, 테리가. 네. 네, 테리가. 정말 감독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한국 사람이 나오는 우주 영화 SF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냥 그대로 바뀌지 않고 이어지더라도 결국 그게 세계적으로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놀랐어요. 네. 네. 오히려 어떤 외국 사람들의 취향에 혹은 뭐 세상의 기준에 맞춘다기보다 우리가 우리 것들을 아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제는 이미 시장적으로 그것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리호의 또 이런 어떤 출발이라는 것이 결국 뭐 오늘 우린 영화제에 함께 있지만 영화제 자체도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지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갔는데요. 관객분들 그리고 사실 이 시간을 또 네이버 나우에서도 함께 또 보고 계신데 멀리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 마지막 인사 말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거를 지켜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영화 더 자주 만들어서 더 부산에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너무나 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위안을 줄 수 있고 조금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 많이 만들어서 내년에도 메이시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오고 싶고 그때는 정말 더 북적북적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만나 뵈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까 성규 형이 의자에 앉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되게 너 편해 보인다 뭐 그랬잖아요. 정말로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항상 관객분들 만날 때 긴장되고 더 부담스러울 때도 많은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좋고요. 편하고요. 너무나 이렇게 승리호를 통해서 사실 무대 인사를 한 번도 못 했었거든요. 그쵸. 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행사가 무대 인사인데 드디어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승리호 이제 상영할 텐데요. 저도 재밌게 볼 거고 관객분들께서도 혹시 보신 분들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